여러분, IMF,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이죠. 국제통화기금이 대한민국 부채에 대해서 아주 섬뜩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가 충격적인 경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보면요, 안드레아스 바우어, 이분은 IMF 국제통화기금의 아시아 태평양국 부국장 겸 한국 미션 팀장입니다. 한국 미션 단장입니다. 단장.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 블룸버그, 미국의 경제 뉴스 채널입니다. 블룸버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은 고령화로 인한 부채 폭발에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딱 집어서 경고를 했습니다. 딱 집어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령화라는 단어고요, 다른 하나는 부채 폭발이라는 단어입니다. IMF가 고령화라는 단어는 쓸 수 있지만 부채 폭발이라고 이 단어를 그대로 썼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부채가 얼마나 심각하냐, 이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데빗 익스플로딩이란 말을 그냥 그대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부채가 진짜 심각해져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고령화라는 단어를 또 썼잖아요. 고령화. 사실 여러분도 저도 대한민국의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인구 충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까지도 날아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심각하잖아요. 지표로 봐도요, 지금 2020년에 드디어 인구가 자연 감소했습니다. 자연 감소했어요. 32,700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가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가. 합계 출산율이 0.84밖에 안 되니까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1970년대만 하더라도 여러분 74만 8,056명씩 태어났습니다.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은 3만 2,700명이 줄어들었으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는 인구재앙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뭐 저출산 쇼크가 아니라 인구재앙이라는 표현, 이런 표현까지 널리 쓸 정도로 심각합니다. 여기에 고령화는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대한민국은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6.25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죽어나갔죠.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고는요, 베이비 부모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야말로 사람들을 많이 낳게 되는 거죠.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사실 태어났습니까? 한 해에 100만 명이 넘는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인력들이 태어났는데, 그 인력들이 지금 산업화 세대로 이제는 노령화가 됐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많이 노령화가 되면서 태어나는 숫자는 적고 고령화 속도는 빠르고 대한민국에게는 악재 중에 악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IMF가 여기에 대한 충고를 준 거고요. 게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 돈 뿌리는 거, 이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뿌립니다.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한 나라가 모두 생산하는 총액 대비해서 보면요, 이게 부채 비율이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예. 이때만 하더라도, 이때는 올 초입니다. 올 초. 올 초에 IMF가 대한민국의 부채 비율에 대한 어떤 전망을 했는데, 국가 부채입니다. 2021년에 보시는 것처럼 52.24% 정도 되지 않겠느냐. 올해입니다. 올해. 50%가 확실히 넘겠죠. 그리고 2025년에 64.96%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올 초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게요, 최근 발표에는 이게 또 달라졌습니다. 또 달라졌어요. 또 달라져서 2021년 올해는요 53.2%까지 늘어나고요. 2026년에는 2025년까지만 나와 있지만 2026년까지 예측을 했는데 여기는 69.7%까지 올라갔습니다. 69.7%까지. 그러니 저출산 고령화는 심각하고, 예, 여기에 현금 살포에 그야말로 금권 선거를 하면서 돈을 계속 풀어 제끼니까, 예, 그에 따르는 부채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그러니 미래가 있다, 대한민국의 부채 폭발이 안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오죽했으면 IMF가 데빗 익스플로딩이란 말을 썼겠습니까? 이게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세계적인 경제기관이라고 하더라도요, 한 나라의 경제를 평가할 때 부채 폭발 이런 단어 잘 안 쓰거든요. 예, 데빗 익스플로딩이라는 말 그대로 썼는데 이거 잘 안 씁니다. 그만큼 한국 경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에요. 여러분, 유로를 쓰는 사람들, 또 일본, 대부분의 선진국은요 지금 가면 갈수록 채무 비율이 낮아진다고 해요. 낮아진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높아지니 이거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기획재정부는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될 거 없다. 뭐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 비율 여전히 OECD 회원국보다가 낮다. OECD 전체 회원국의 평균은 121.1%인데 대한민국은 69.7%밖에 안 된다. 선진국 35개국이 91.9%인데 이거 69%밖에 안 되니까 아직 뭐 여유가 있다, 이런 얘기. 여유가 있다. 그런데 이거 잘 봐야 되는 게요, 여러분. 여기에서 유로라고 써놓은 거 있죠, 유로. 이게 OECD가 아니고 유로 화폐를 쓰는 19개 국가를 말합니다. 여기는 지금 121.1%잖아요. 유로라는 화폐가 어떤 화폐입니까? 기축통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찍어내서 계속 돈을 풀어도 그 돈을 가지고 어느 나라에 가든지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기축통화입니까? 아닙니다. OECD 35개국 중에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6개 기축통화를 쓰는 나라들을 다 빼자고요. 그러면 남는 나라가 비기축통화국입니다. 그러면 비기축통화국의 부채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비기축통화국의. 이거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OECD 국가 전체의 비중, 기축통화들은 찍어내면 되니까 돈 많이 찍어서 뿌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비기축통화는 그렇게 했다가는 나라가 망하니까 못 뿌리거든요. 그러니 비기축통화국의 부채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여러분. 예, 보시는 것처럼 41.9%밖에 안 돼요. 41.9%. 앞서 대한민국은 69.7%까지 올라가는데 비기축통화국의 부채 비율은 41.9%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야기했을 때 대한민국의 어떤 충격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IMF가 국제통화기금이 부채 폭발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 바워 단장이
폭발이라는 단어를 쓸까 안 쓸까 엄청나게 망설였을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썼는 이유는 부채 위기가 그만큼 대한민국에는 섬뜩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어느 때보다가 지금 대한민국은 방심할 때는 아닙니다. 현재는 제조업이 탄탄하고 노동력이 양질이니까 대한민국 당장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령화 때문에 들어가는 보건복지 비용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한 해에 200조가 더 들어갑니다. 200조. 여기에 대한 부담 엄청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이 부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참 이런 걸 보면요. 참 이런 걸 보면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진짜 무능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니면 책임감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무책임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사실 대한민국의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면 지도자들끼리 모여서 야 이거 언제까지는 이렇게 올리는데 이제는 좀 낮춰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해요. 자기의 욕심 채우기에 급급해요. 권력을 향유하기에 노력하지 절대로 대한민국의 국가의 안정과 우리 국민의 행복을 저는 바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치자고요. 그만큼 어려우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부채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안도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집에도요 가게에도요 돈 어떻게 갚을 건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업이요? 당연하지요. 부채가 많으면 기업이 무너지는데 없어지는데 목숨 걸고 있잖아요. 부채 어떻게 갚을 건가 고민합니다. 그런데 정부만 천하태평입니다. 정부만. 경제 주체가 가정, 가게, 기업, 정부인데 정부만 천하태평이에요. 괜찮다만 연발하면서 말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어떤 행동도 보면 답답해요. IMF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3.6% 성장한다니까 막 박수치고 난리 났어요. 세계 최고의 경제평가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IMF를 치켜세우다가 이번에 또 이런 부채 폭발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아주 뭐라 그래 부정적으로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철상 맞아요. 철상 맞아. 정부가 좀 이렇게 무겁고 깊은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철상 맞아갖고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게처럼 돈을 빌리면 상환계획을 마련하듯이 기업처럼 돈을 빌리면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갚을 계획을 마련하듯이 정부도 마련해야 됩니다. 정부도.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가게가 돈을 안 갚으면요 노란 딱지 마구 붙어요. 기업도 마찬가지 돈 안 갚으면 마구 붙어요. 정부는 도대체 누가 견제합니까? 정부는 여러분과 제가 견제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정부를 견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국가부채는 여러분들이 갚아야 되고 여러분 자식들이 갚아야 됩니다. 때문에 여기에는 목소리를 계속 내야 합니다. 지금처럼 정부가 저렇게 현금 살포를 하면 결국은요 미래 세대에게는요 등골 브레이크라고 하나요? 허리가 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